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다시 한번 출석을 통보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특검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수로. 지금 일단은 뭐 특검 강제 구인까지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고 예. 그거를 위해서 뭐 영장 청구까지도 지금 일단 언급을 해놓은 상태인데 예. 과거에 대법원 판례 중에 이제 그 영장 구속 영장 가지고 별도의 체포영장이나 이런 거 구인장 이런 거 없이 구속 영장이 효력의 연장해서 강제 구인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그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은 예. 강제 구인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였어요. 그래요. 실제로 강제 구인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전직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예. 이렇게 사법 질서를 완전히 그냥 그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하는 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 같고 예. 건강상 이유를 드는데 예. 장시간 나와서 소명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다가 갑자기 그 전후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예.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이것도 퀴즈인데 이거는 안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못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유는 끌려가는 모양새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영장이 아마 청구를 하면 발부될 가능성은 높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영장 발부받는 거하고 집행은 또 다른 문제니까. 다른 문제죠. 그럼 가서 검찰 수사관이랑 교도관들이 막 그 독방에서 끌어내 가지고 막 네. 내란 특검 아니죠. 김건희 특검으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화면에 찍히고 싶을 거다. 뭐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소위 말하는 예. 피해자 코스프레 예. 이런 부분들을 뭐 지지층이라든지 예.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는 설명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강상 이유가 아니다라는 건 뭐 서로가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뭐 변호인단 얘기는 뭐 저 16포인트 이상으로 활자를 키우지 않으면 눈이 안 좋아서 읽지도 못한다. 뭐 당뇨도 뭐 안 좋고 뭐 몸이 안 좋다는 네. 얘기 하긴 하던데. 뭐 그거보다는 그런 다른 의도. 예. 그럼 그 의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어쨌든 특검을 좀 이렇게 예. 난처하게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지지층 결집을 통한 예. 정치적 해결 뭐 예. 이런 것도 염두에 둔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특검이라는 게 이제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까지를 고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은 왜 안 나온다고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얼핏 그냥 법률적으로 봐도 수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재판에는 나와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니까 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면은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하죠. 근데 형사 왜 재판에서 저렇게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저런 행태가 나중에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를 작용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뾰족한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요. 아하. 무슨 약간 맞장구 치듯이 저렇게 재판을 예. 물렁물렁하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연장에서 저렇게 또 무도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끌려 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특검이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끌려 나오는 모습이 연출돼서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네.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 저는 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은 사법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모습을 안 보여주면 됩니다. 예. 아, 뭐 구치소 안에 뭐 카메라가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러네요. 예, 그냥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예. 특검 조사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역시 김건희 특검 관련된 얘기인데 예전에 2022년 재보선 대선 이후에 있었던 그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지금 뭐 피의자로 적시돼서 압수수색이 있고 저 소환 조사가 있었어요. 만약입니다. 본인 두 사람은 다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 올라올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주당의 입장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원칙대로 좀 그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라. 받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예. 그 체포 영장 사유라든지 예. 어떤 그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확인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예단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이제 그 영장 그 실질 심사를 위해서 예. 체포영장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까지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예. 상당 부분은 예. 혐의 소명이 이제 되는 거 아니냐. 어허.
이런 전제에서 이제 국회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실제 진단 받는 게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고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네. 구속될 만큼 중요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예.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는 전적으로 부인하다가 대통령한테 전화는 받았다. 받았다. 다만 이제 그거를 공관위에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혐의의 어떤 선을 끊어내기 위한 진술로 보여지는데 예. 그거야 뭐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문제고요. 예.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피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진술을 계속 오락가락 부인하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은요? 이준석 의원도 당시 이제 대표였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최종 결정은 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예, 공천 도장 공천, 예. 찍긴 찍죠. 예. 그런 과정에서의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씨의 입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에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규정이 있을 텐데 예. 그것과 무관하게 공천이 이루어진 게 지금 문제 지금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을 향한 민주당의 강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예. 당 대표 경선 선출 과정 중인데 정청래 의원은 정당해산 청구권을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예.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그다음에 45명에 대한 제명 이거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예. 정당해산 그 소위 말하는 유연정당 해산 예. 심판 청구인데 예. 청구는 이제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이 요건을 보면은 예. 헌법에 그 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목적과 활동이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당 강령이라든지 당 예. 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당 활동 자체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예. 사실은 제가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예.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예. 법률위 차원에서요? 제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예. 요건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그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내용이 예. 헌법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칙들을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다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그 무너뜨린 주체가 누구냐? 국민의힘의 1호 수석당원 윤석열 씨 예. 그리고 그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했던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저는 예.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헌재 결정 내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힘과의 관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45명 제명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아하. 예. 소위 말하는 인간 방패 예. 그게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일인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에야 돌이켜 보면은 예. 아마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의원들 예. 왜 그때 그랬을까? 음흠. 마땅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자, 그 얘기는 의원님 일단 정당해산 이게 예. 우리 사법시험 시험 문제에 나와가지고 푸는 거하고 예, 실제로 정치 현실에서 이제 구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예, 의원님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 드셨다 하더라도 이게 예, 실제로 구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맞아요. 그럼 전당대회 이후에 예. 당대표 선출이 됐어요. 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아마 좀 무게를 갖고 고민하지 않을까. 예. 제가 뭐 당 지도부의 어떤 입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요건에는 충분히 해당된다. 예. 그러면 그것을 실제 정치 환경에서 예. 정무적 판단 속에서 실제 실행에 옮길 거냐. 예. 이 문제는 약간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예. 저는 국민의힘의 이제 그 태도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들로 일관된다라고 하면은 예.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당이 한번 재편되는 게 맞다. 국민님을 위해서요? 예. 지금 어떻게 당 대표 완전 강제로 정리시키고 새로 태어나게 한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 국면을 보시면은 예. 완전히 뭐 극우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위해서 좋은 모습일까요? 저는 선거 이후에 예. 그 분당, 뭐 해산 분당 이런 과정을 거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안 거치고 그냥 이렇게 어허. 당 대표 선거 보면은 예. 좀 그 여당 입장에서도 예. 야당이 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제 전체 국민이나 정치를 위해서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힘으로 헌재의 힘으로 국민의힘의 재편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를 예.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그 요건에 부합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도부에게 예. 법률위원장으로서 예. 얘기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예. 어쨌든 실제로 가동할지는 이제 좀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럼 45명 의원 제명안은요. 이제 이거는 헌재로 갈 필요도 없이 국회 지금 윤리특위. 윤리특위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윤리특위 구성이 안 제명까지는 됐는데 제명까지는 정족수는 예. 부족하겠군요. 민주당만으로는. 예. 예. 3분의 2잖아요. 예, 맞아요.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계 양정 중에 가장 이제 높은 양정이 제명인데 예. 이 제명과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 윤리특위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윤리특위 구성됐을 때 최종적으로 3분의 2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동의할지 예.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진을 하더라도 제명까지는 이르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고 아, 이건 실익은 없을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그 국회법에 보면은 예. 절차를 진행했을 때 예. 제명에 이르지 못하면 그 제명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양정을 윤리특위에서 의결할 수 있거든요. 30일 자격 정지요? 예, 뭐 그런 방식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의원님. 오늘 이제 모든 조간 신문에 이게 실렸어요. 어제 이제 국무회의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생중계가 됐는데 대통령의 산재 예방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도 같다. 뭐 건설업 면허 취소, 뭐 주가 폭락.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업재해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걸어라.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산재 사망 이거 막아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그 국무회의를 전체 다 봤거든요. 예. 다 봤는데 그 어제 발언만이 아니고 그 임기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계속 강조했던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었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는 그 기치를 내걸고 나가겠다.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소위 산업재해 문제였거든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로감독관 증원해라. 그리고 산업재해 종합 그 대책 마련해서 빨리 보고해라. 예. 첫 국무회의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관료들이라든지 임명된 장관이라든지 상당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예. 저는 기업 경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을 이뤄야 된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한 축으로 가져가되 그 부분이 소위 말하는 헌법과 또는 국제 노동 기준과 또는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이 가치와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예.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성장은 그런 측면을 연일 강조하는 연장에서 어제 국무회의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대통령 개인의 어떤 소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전 부처, 범부처의 종합적인 예. 그 시스템적인 대책과 대응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통령의 어떤 인식과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관세 협상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던데 그건 예. 왜 그런다고 보세요? 아마 그게 차라리 협상에는 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무회의 생중계 계속 한답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예.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예. 있을 테니까 그럴까요? 예. 예. 그러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어제처럼?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반응이 예. 뭐 제 주변에 이제 국민들도 보면은 예. 오 저렇게까지 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의제 자체가 예. 좀 소구력 있는 의제고 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무위원들도 예. 공개되는 속에서 책임성 있게 좀 임하지 않을까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노란봉투법이요. 네. 의원님도 보니까 법안 발의하셨던데 네. 발의 명단에 들어가 계시던데 예. 이 이제 한노위 통과했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의 계획은 지금 7월 임시회 있을 때 본회의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간다 이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속도 조절하면서 좀 공청회도 해보고 여러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런 네. 입장입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법사에 거쳐서 예.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예. 이미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를 오랜 기간 해왔다. 21대 22대 국회에서도 예. 그 다 처리돼 가지고 이제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인데 예. 이게 논의가 좀 성숙되지 않았다 또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실제로 제가 좀 이렇게 놀랬던 게 이번 그 환노위 논의 전 과정에서 경제단체 수장분하고도 제가 소통을 해보고 예. 또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예. 전화도 해보고 또 경제단체 관계자분들 또는 재벌그룹 대표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면은 예. 노란봉투법은 이제 통과될 여지가 좀 많은데 차라리 빨리 결정해달라. 에? 기업 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 이 불확정성.
아, 불확실성이 뭐 예, 예. 이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은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2조하고 3조인데요. 예. 3조는 어차피 이번 소위 법안 그 소위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하고 저희 민주당이 거의 90% 접점을 찾았습니다. 3조가 뭐죠? 손해배상 제한. 아, 3조가 손해배상이고 손해배상. 2조가 이제 예, 사용자 노동쟁이 아, 이 정의 개정인데 예. 3조는 거의 90%의 접점을 찾았어요. 예. 조문 하나씩 뜯어가면서 예. 몇 시간 동안 논의했죠. 근데 2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거는 이번에 처리하지 말고 분리 처리하자 예. 이러면서 퇴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재계는 2조 중에 사용자 정의 개정하는 문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 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포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요. 예. 이미 법원에서 판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행 법 조항의 사용자 해석론이 예.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피하기 어렵다. 예.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쟁의 정의 개정인데 이 노동쟁의 정의 개정은 소위 쟁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의 입장과 국민의힘 입장 또는 노동계 입장과 재계 입장을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일단을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하고 퇴정해 버리니까 오히려 재계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법 개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개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론도 있고 네, 기업 입장에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친기업 이렇게 얘기하더니 네. 지금 미국하고 관세 협상할 때는 우리 보고 대미 투자라고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오면 기업에게 불리한 법 개정하고 법인세 인상하면 우리는 뭐냐? 네. 대통령의 기업에 대한 진위는 무엇이냐?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이잖아요. 예. 두 법안이 기업 경영에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내용이고요. 예. 노사 간의 어떤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 불법의 요소를 지금 제어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기업 경영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고요. 3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대주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들은 너무 좀 예. 경영 측면에서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2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집중 투표제 도입인데 이게 예. 대주주 일가에 의해서 전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예. 저는 경영 합리화 조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마음대로 예. 못하는 측면에서 이제 뭐 좀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뭐 경영을 뭐 그렇게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